스포츠 엑스파일의 천홍철입니다. 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축구 아시아 예선, 오는 11월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대결하게 되고요. 또 11월 21일은 중국에 와서 중국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자, 뭐 싱가포르 정도를 쉽게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세계적인 축구 해설가 한준희 해설위원 전화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텐데, 저 세계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아주 민망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준희 그 해설위원은요, 세계적인 해설위원이야.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참 제가 보기엔 좀 한준희 해설위원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때요?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13일에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는데, 싱가포르이 간단한 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월드컵 예선에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멘트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이제 월드컵 지역 예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남미가 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팀들 간의 전력차가 초반 단계에서는 좀 현격하게 나는 팀들의 대결이 펼쳐지곤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예선의 첫 걸음을 떼는 경기를 가볍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오류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어서, 클린스만 감독이 싱가포르를 어느 정도 경계하고 들어가는 그런 멘트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 경기를 제가 봤다 이거예요. 네네네. 보니까 그게 지더라, 이게 전부 전부 현대가 2대0으로 싱가포르 팀에. 그래서 싱가포르 팀을 우습게 봤다는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살을 피우는 건지. 근데 싱가포르이 FIFA 랭킹 155위고 우리가 24위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최근에 동남아 클럽들의 전력은 우리 K리그 클럽들이 그렇게 경시할 만한 수준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 클럽이라든가 태국 클럽이라든가 말씀하신 뭐 싱가포르 클럽이라든가 혹은 홍콩 클럽에 이르기까지도 사실은 또 외국인 선수 진용을 괜찮게 갖춰놓으면서 투자를 많이 한 그런 클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 K리그 클럽들이 요즘은 동남아 클럽들을 상대로 고전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국가대표의 경기에서의 전력차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대표팀에는 오히려 유럽 탑 무대에서 지금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아시아 클럽 대회에서 우리 클럽들과 동남아 클럽들이 붙었을 때와는 이거는 또 좀 다른 관계와 다른 멤버 구성의 문제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월드컵 지역 예선의 첫 단추는 정말 잘 꿰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어디가 됐든 그 상대를 경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전부 현대하고 싱가포르의 라이온 시티와의 경기를 보니까 전부 현대가 0대1로 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라이온 시티가 또 싱가포르 국가대표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8명이지 9명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첫 번째 싱가포르이 FIFA 랭킹 155위고 우리가 24위인데 엄살을 피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경계하는 듯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경계는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번에 물론 친선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6골을 터뜨린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멤버 구성이랄지 근년의 모든 결과물의 총합은 베트남이 싱가포르보다는 또 한두 수 위의 팀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베트남을 이겼을
대 정도 이상의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이 싱가포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싱가포르 정도는 뭐 우리가 베트남을 6대 0으로 잡았듯이 뭐 쉽게 뭐 4골 이상, 4골 이상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크린스만 감독이 굉장히 이 경계하는 듯한 그런 그 멘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11월 이 21일에 이제 중국 가서 이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은 예. 굉장히 거친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크린스만 감독이 예상하던데. 네, 중국은 이제 싱가포르과는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예. 물론 이제 공안증 뭐 이런 표현이 존재하다시피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뭐 역대 상대 전적이 월등히 예.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기량적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평균 기량은 뭐 중국 선수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과거에 이제 월드컵 예선 때 슈틸리케 감독의 팀이 중국 원정을 가서 일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에도 상당한 단초가 됐던 우리의 패전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싱가포르과는 또 약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는 자, 이제 뭐 크린스만 감독이 지금까지 8번 경기를 해서 3승 3무 2패. 득점이 15골, 실점 6골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본선 진출이 48개 팀으로 늘어나고 아시아에서는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과 3분의 1장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대륙별로 떨어진 그렇죠. 팀들끼리 모여서 하는 플레이오프가 있죠. 6팀이 모여서 2팀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시아에는 0.5장이 아니라 3분의 1장 정도가 더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한준희 해설인이 보기에 우리가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고 우리가 11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는데 북중미 월드컵은 이제 본선 진출 팀이 48개 팀으로 늘어나면서 32개 팀에서 네네. 전체적으로 예상한다면 한준희 해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8장 플러스 알파 정도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좁혀서 얘기하더라도 네. 아시아에서 8등까지는 월드컵 본선을 갈 수 있다는 그렇죠. 정도로 지금 티켓 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견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8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티켓 수가 작았을 때는 지난 월드컵까지는 최종 예선을 2조로 나눠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티켓 수가 좀 많이 늘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은 이번에는 3조로 나눠서 맞아요.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3개조로 나누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3조에서는 결국은 상위권, 아주 최상위권에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조가 더 생김으로써 예전보다는 약간 느슨한 느낌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막상 이제 그 조가 구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도 1, 2등 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네. 그런 느낌을 나중에 아마 받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다크호스라든가 전력이 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네. 한 조가 더 생겨서 이거를 분류를 하더라도 막상 그 조에서 1, 2등 하기는 예년과 비슷하게 쉬운 것은 아닐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크린스만 감독이 내일, 그러니까 16일 이제 저녁 8시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싱가포르과의 경기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하고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크린스만 감독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던데요. 네, 그 두 선수는 뭐 많은 칭찬을 받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이고요. 네. 이강인 선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는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맞아요. 하고 공격 포인트를 계속 또 생산을 해내고 있고요. 네. 정우영 선수는 지난번 뭐 아시안 게임 이후로 또 올 시즌 전체적으로 슈투트가르트에서 선발 라인업으로서 이제 시즌 출발을 또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이 두 선수는 앞으로 이제 우리 대표팀이 많이 활용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선수들이라
부분이라는 데에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내일 8시, 그 11월 16일 8시에 싱가포르와의 경기에 지금까지 주전들은 고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클린스만 감독이 좀 교체로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수비에 이제 김진수, 이기재, 김태환 이런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24살의 서령우 선수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이 보기에 내일 저녁 싱가포르의 경기 때 지금까지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클린스만 감독이 많이 기용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좀 덜 뛰던 자원들도 내일 경기에서는 선을 베개는 될 겁니다. 하지만 네. 적어도 선발 라인업에 있어서만큼은 여태까지의 기조를 그래. 그렇게 많이 바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이미 이제 최근 몇 달 동안 A매치를 진행해 온 것을 보면 네. 아시안컵에서 주전으로 쓸 선수들을 거의 결정해 놓은 느낌과 인상이 좀 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전과 이제 중국전을 비교를 해보자면 중국전이 물론 더 어려운 경기가 되리라고는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전에서 아예 지금까지 안 썼던 선수들 위주의 선발 라인업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은 좀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상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로테이션은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가 여유 있는 스코어로 어느 정도 이제 앞서게 되면 후반전에는 안 뛰었던 선수들이 좀 다수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준희 해설위원은 베트남전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6대5로 이길 만큼의 점수차는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클린스만 감독이 역시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해외에 국내에 머무는 것보다는 해외에 많이 머무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클린스만 감독이 자기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국가 대표 감독이지 국내 감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은 이제 축구협회 부회장이란 말이죠. 네.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의 내용에 관해서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고 저는 몇 개월 후에 부회장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진행됐던 그 시절에는 저는 사실 부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미리 알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몇 밤을 자고 미국에서 몇 밤을 자고 영국에서 몇 밤을 자고 그 몇 밤을 자는지는 저의 큰 관심사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것이냐, 여기서 어디서 얼마만큼을 숙박을 하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맞이해야 될 팀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대회들에 대한 준비를 합리적으로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며칠을 살든 미국에서 며칠을 살든 저는 그거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이 막상 이제 외국에 좀 오래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대한민국 K리그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코칭 스텝 간의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를 하고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 계속 자신이 노력을 해서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결과를 좋게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는 사실은 그 문제는 약간 지엽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싱가포르전, 중국전 그리고 다가올 1월 달에 아시안컵을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그라운드 위에서 무엇을 증명해내는가에 따라서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까지의 많은 행동들도 정당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한준희 해설위원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는데. 한준희 해설위원 바쁘신데도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축구 해설을 맡고 있는 한준희 해설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정우 선수요. 키움에 이제 7년 차가 되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로 자기 가겠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그런데 지금 미국
이 ABC 또 CBS는 아주 높게 이정우 선수가 이 연봉 $1,000만 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미국 프로야구 10개 이상이 지금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